천부의 법을 이어받았으니 민족이 대동단결하면 공당 국복을 취미로 삼습니다. 우리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다음은 우리 아주 중요한 시간이죠. 아주 어렵게 모셨습니다. 뭐든지 첫 번째가 중요하죠, 그죠? 한민족 사랑방법이 처음으로 시작할 때 첫 번째 강사는 조육현 강사님입니다. 조육현 강사님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한국 심리 상담 학회가 만들었어요. 거기에 학회 자기 회장님이시고 또 종교를 떠나서 이분 강의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통일교의 최고 베스트 강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통일교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21세기를 어떻게 맞이하고 이 통일을 어떻게 이루어질까 거기에 대해서 좋은 강의를 해주시고, 자, 준비하는 동안 기지개를 좀 될까요? 자, 양손을 딱 펴시고, 자, 숨 들이쉬고 쭉 들어올립니다. 차차차차 내쉬고. 우리 국학 비용을 한 사람들 되게 좋아요. 강의하다가 딱 맥히면 숨 들이쉬고 내쉬고 하면 됩니다. 자, 다시 숨 들이쉬고, 한 번 딱 쏘시고 왼쪽으로 틀어줍니다. 딱 틀어주시고 내쉬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다시 숨 들이쉬고, 자, 오른쪽으로 자, 드시고 한 번 딱 쏘시고 반대로 힘 한 번 더 내쉬고 쭉 정리됐습니다. 자, 그러면 조육현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귀하신 여러분 계시는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신 도솔 박전배 박사님 감사드리고요. 좋은 주제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좀 행복한 마음으로 찾아오게 됐습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는 21세기 비전과 신통일 한국입니다. 우리가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지구촌 시대다 이런 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소위 지구가 1초권 시대에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2004년 아이폰이 출시되면서 우리들의 생활은 혁명적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오늘 참 스스로가 생각해도 이 변화에 어떻게 적응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제4차 산업이 시작됐다 하지 않습니까? 4차 산업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만은 그 변화의 핵은 AI 시대입니다. 그 AI는 오늘 이런 모임이 있을 때 인사말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키워드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해라 원고 같은 거 나옵니다. 또 대학생들이 논문을 작성할 때도 그 논문에 대한 소스를 입력을 시키면 아주 적합한 논문이 완성돼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노인들이 며느리하고 자녀들과 살기를 원했지만은 지금은 그 AI가 자녀들을 대신해서 대화를 하고 또 생년월일을 입력을 시키면은 오늘의 운세까지 나와주는 그것이 바로 AI입니다. 질문한 대로 답을 한다. 그 질문을 얼마만큼 지혜롭게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환경은 과학의 발달과 혁명으로 인해서 엄청난 변화가 왔지만 생활 환경을 다시 한번 그 현주소를 들여다본다면 그렇습니다. 2024년 4월 대한민국의 초등학생에는 입학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가 158개 학교입니다. 저희 1년에 150개 학교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읍면동이 사라진 것이 139개입니다.
그리고 0.7의 출생률이 무너지면 국가가 소멸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결국 0.7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구 절벽, 그리고 우리 보편적인 사회 구성원 해체, 이 길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물질을 따라가면은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목적지에 도달해 보니 이것은 아니구나. 이 길이 아니고 또 다른 길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게 뭐냐? 정신문화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서구로부터 몰려왔던 물질 문명의 시대가 사실은 사망을 선고했다. 그렇다면 정신 문명의 발원지가 어딜까를 보면은 오늘 우리 도솔이 말했던 것처럼 사실은 대한민국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 많은 민족이 생성되고 또 소멸됐지만은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 건국된 나라는 유일한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민족은 천부의 나라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경천사상입니다. 하늘을 사랑하는, 하늘만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늘을 사랑한 것처럼 주변 사람을 아끼고 사랑해라. 이것이 홍익사상 아니겠습니까? 경천, 홍익, 이 두 가지의 사상과 가치가 이루어지면 하늘과 땅이 밝은 세계가 올 것이다. 이것이 광명천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대를 풍미하는 종교가 기독교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제1계명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경천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홍익사상 아닙니까? 그리고 천년 왕국이 올 것이다. 광명천지입니다. 이처럼 우리 민족은 기독교, 유교, 이슬람교가 가지고 있는 그 뼈, 골격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우리 한민족의 사상입니다. 그럼 그런 사상을 공부하는데 그 사상과 이념이 뭐냐? 정신세계를 이루어주는 백그라운드입니다. 이러한 사상에서 형성된 정신을 도의정신이라고 합니다. 도를 사랑하고 진리 탐구하는 걸 즐겨하는 민족. 그리고 그러한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평화를 사랑하는 정신. 언제나 새로운 것을 갈구하며 새로운 세계를 안착시키는 창조 정신입니다. 그 정신 세계에서 형성된 것이 의식입니다. 우리 민족은 주체의식이 강하죠. 누군가의 지시받는 걸 거부합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알아서 하는 것을 즐긴 민족이 우리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민족은 단견으로 보면 하나가 되지 못한다. 당연히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왜? 주체의식이 강하니까. 그러나 세계로 나가면 그들을 지도하기에 적합한 의식을 가진 민족이 한민족입니다. 그러나 높은 이상이 침해받았을 때 끝까지 저항하는 민족, 그리고 마고 어머니로부터 내려왔던 그 높은 이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대망을 가진 민족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하늘을 기다렸습니다. 요압 부인이 헤모스를 기다렸고 성춘향이 이몽룡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님을 기다리다가 왕부석이 됐다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상과 정신과 의식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고, 아니 세계를 리드할 수 있지만 전제 조건이 무엇일까요? 분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일 민족인데 분단되어 싸우고 있는 것은 세계인의 눈으로 볼 때 참 아이러니하죠. 어떻게 저들은 단일 민족이 저렇게 주적을 형성하며 전쟁을 하려고 할까? 우리가 세계 속의 한국, 아니 한국 속의 세계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냐? 그게 바로 남북통일입니다. 남북통일은 선택이 아닙니다. 숙명입니다. 우리 민족은 어떻게 분단의 역사를 갖게 됐을까요?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됐지만 민족적 지도자는 국제 정세에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정작 해방을 맞이하고 만세를 불렀는데 우리가 쓰고 있는 만세 영상은 그 자료는 8월 16일 날 부른 것입니다. 몰랐어요?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 2년 전 이집트 카이로에서 지금도 이 장소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장제스 총통, 미국의 루즈벨트, 영국의 처칠이 만나서 2차 대전 이후 이미 그때 독일이 항복을 했으니까요. 한반도 문제, 필리핀 문제, 일본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나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은 여기에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왜?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해방이 됐지만 모스크바에 소련의 외무장관, 영국, 미국 외무장관이 만나서 삼상회의를 했고 그 삼상회의는 모스크바가 북쪽을, 와싱턴이 남쪽을 5년 동안 관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게 보수입니다. 반탁이죠. 그런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하나 되면 될 거 아니냐? 이게 진보입니다. 신탁이죠. 신탁과 반탁은 3년 동안 그야말로 사람을 많이 죽였고 암살을 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기고 그들은 우리 민족이 가졌던 찬란한 역사와 문화가 기록된 서적을 27만 권을 태웠습니다. 그 27만 권 가운데서 책의 종류가 54종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장에서 써준 역사책이 조선사 35권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에서 배웠습니다. 그 역사를 배울 필요가 없다 해서 수능 시험에서 역사 과제가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름을 뺏겼고 역사를 뺏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사상과 어를 다 뺏겼습니다. 그리고 9.4.1세 해방이 됐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시 싸웁니다. 얼마나 처참합니까? 3년 동안 지리한 싸움 끝에 결국 와싱턴의 지원을 받은 이승만이 1948년 8월 15일 모스크바의 지원을 받은 김일성이 그 다음 달인 9월 9일 정부 수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이 스탈린을 설득해서 2년이 지난 다음에 유교가 터진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들의 현대사입니다. 군인들의 사상자가 18만, 민간인들과 합치면 남북이 250만이 죽습니다. 전쟁 고아가 10만, 미망인이 30만, 이상 가족이 1000만. 이 전쟁의 아픔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경제는 어땠을까요?
GNP 82불, 세계 200개 나라 가운데 199번째로 가난했던 나라. 그 나라가 하늘의 도움을 저는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7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세계에서 6번째로 강한 군사력, 6번째로 강한 경쟁력, 그리고 여권 파워 1위. 여권 파워는 무엇일까요? 세계 사람들이 선호하는 민족입니다. 193개 나라에서 한국 사람이라면 비자 없이 우리나라로 오세요. 소위 국격입니다. 일본, 싱가포르, 한국이 공동 1위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한 쾌거를 가진 우리 민족이 어느 나라에 있어서 북쪽에서는 고도로 세계에서 그 성능을 인정한 미사일이 일주일에 한 번씩 공중을 해서 날아갑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선제 타격을 하겠다고 K방산을 고도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현재 1년 예산이 656조입니다. 이건 59조가 국방 예산입니다. 예산의 9.2%. 만약에 이 국방 예산이 노인 복지 그리고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서 투입될 수 있다면 아마 한국의 경쟁력을 따라올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과거에는 한국 청년과 경쟁을 했다면 어느 나라에 있어서는 한국 청년들이 미국, 영국, 프랑스 청년들하고 경쟁을 합니다. 거기에서 지면 그 청년의 미래가 없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계에 가장 영향력이 있다는 지도자를 우리는 주커버그라 그럽니다. 페이스북 창업자죠. 하버드 대학에서 그와 함께 공부했던 사람이 이준석 국회의원입니다. 이준석 의원은 페이스북 38번째 회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 의무를 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현주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수가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현재 GDP는 1조 8천억 달러입니다. 이게 세계 13번째 경제 규모라고 말을 합니다. 참 큰 나라죠. 그런데 우리가 쉽게 보고 있는 일본은 5조 8천억 달러입니다. 우리 경제 규모의 3배입니다. 중국은 18조 달러, 10배입니다. 미국은 27조 달러, 17배입니다. 그들의 동의 없이 통일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통일을 반대합니다. 왜? 국익을 위해서. 무엇으로 그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군사력? 경제력? 기술력? 아니면 인구, 영토? 어느 것 하나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재료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지도자에게 가장 요청되는 덕목이 뭐냐? 그게 외교력과 설득력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그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가장 우리 민족에게 중요한 무기는 이념 아니겠습니까? 천부사상. 막스와 엥겔스에 의해서 완성된 유물상황과 자본론은
그 사상을 중심 삼고 활동한 지 60년 만에 세계 2분의 1을 공산화시켰습니다. 사상과 이념이 이렇게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상을 뛰어넘은 사상이 무장된다면 우리 민족은 남북통일 아니 세계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역량 강화가 가능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1778년입니다. 그리고 군주 사회가 무너졌고 시민 사회가 그 사회를 주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이 등장하면서 다시 황제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봤던 막스와 엥겔스는 어느 곳에서나 혁명적 과제를 수행하는 철학이 필요하다 해서 만든 것이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칸트와 헤겔에 의해서 정신사관이 세계를 지배하고 철학이 세계를 지배한다. 그때는 신학은 철학의 신여다 그랬습니다. 중세에서 바뀐 거죠. 그래서 그들은 역사 발전의 원동력은 정신이 아니고 생산력이다. 생산력의 주체는 노동자 농민이 아니냐. 노동자 농민이 땀과 피를 흘려 생산력을 증대시키면 일하지 않는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들이 착취해서 그들이 부를 형성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상층부를 부르주아지라고 했고 노동자 농민 계급을 프로레타리아라고 했습니다. 노동자 농민들의 단결에서 지주와 사용자의 목을 치자 이거예요. 무엇으로? 낫고 망치로. 그래서 지주의 목이 떨어지고 그 피가 온 대지를 적시면 유토피아의 세계가 온다. 이게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깃발이 빨간 것이고 그 깃발 속에 낫과 망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오른쪽에 별이 떠 있습니다. 그 별이 유토피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1917년 레닌은 볼셰비키라고 하는 엔지오 단체가 정치 단체로 바뀌면서 혁명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5년 동안 그 이념을 가지고 15개 나라를 하나의 연방으로 구성한 것이 소비에트입니다. 그리고 중국, 일본, 남미를 중심 삼고 그 사상은 들불처럼 번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사상을 어떻게 결실하고 있을까요? 공산주의 사상은 모든 것을 갈라치기를 합니다.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경상도와 전라도, 강남과 강북, 그리고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결국 남미를 중심 삼고 형성된 이 사상은 젠더 갈등으로 성의 대결입니다. 남성을 혐오의 대상으로. 그래서 오늘날 대학생들 연애 안 합니다. 연애하다 여학생이 마음을 바꾸면 성추행으로 걸려요. 그래서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끼리 어울리는 문화가 오늘날 대학 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연애 안 하니까 결혼 안 합니다. 결혼 안 하니까 출생 안 합니다. 인류 멸망 사상 아닙니까? 전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존재는 반대 개념이 아닙니다. 소위 상대 개념입니다. 부모라는 말은 자녀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남편이라는 말은 아내가 있다는 말이고, 형이라는 말은 동생이 있다는 말이고, 나라는 말은 네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이것을 선유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모든 건 선유되어 있다 이거예요. 왜? 그 둘이 하나 되려고. 둘이 하나 될 때 존재할 수 있고,
둘이 하나 될 때 영원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천부경에서도 1, 2, 3을 가지고 창조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정지하면 이 생태계는 멈춰버립니다. 끊임없이 주고받는 그 과정을 통해서만이 소립자가 형성되고 원자, 분자가 형성되고 그리고 식물과 동물과 인간의 세포를 형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대적 관계다 이거예요. 상대적 관계. 싸우는 관계가 아니고 그를 부정하는 대상이 아니고 그를 인정하고 그를 위해서 사랑하고 하나 되고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공산주의 사상은 목적이 뭐냐면 투쟁입니다. 그러나 존재의 목적은 투쟁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너와 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배아를 프로레타리아로 봤어요. 노른자와 흰자를 극복하면 병아리가 되고 결국 껍질을 깨고 나오지 않느냐. 투쟁을 통해서 그 껍질을 권력으로 봤습니다. 현대 생물학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배아는 뭐냐? 노른자와 흰자가 하나 되게 하는 동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노른자가 뼈가 되고 흰자가 살이 됩니다. 그리고 껍질은 뭐냐? 생명체가 잉태할 수 있도록 온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병아리가 되면 그 껍질이 스스로 엷어져서 새로운 생명체가 탄생하도록 도와줍니다. 여기는 상충이 없습니다. 여기는 반대 극부가 없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상생하게 돼 있고 서로 주고받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존재하고 성장하고 활동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떨까요? 역사 속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역사 속에 한 사건은 월남이 공산화된 과정입니다. 사상을 중심 삼고 무장된 월매 그리고 선진국으로부터 무한 지원을 받았던 월남 결국 미국은 그 사상을 못 이겼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철수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평화협정을 하고 선진국 12개 나라가 보증을 씁니다. 그런데 미군 철수 40일 만에 월남은 망합니다. 그리고 그 지도계층은 다 총살됩니다. 많은 사람이 호치민 벽에 서서 총 맞아 죽었어요. 그 폐망 선언하기 하루 전 여러분 잘 아시는 박정희 대통령은 심각한 담화를 발표합니다. 왜? 한국에 있는 미군도 철수했거든요. 제2의 월남은 한국이다. 제3의 월남은 일본이다. 담화를 발표합니다. 이때 여의도 광장에 120만이 모입니다. 한 시공구에서 버스가 50대씩 한국에 있는 버스가 모두 동원됐습니다. 이 일을 하신 분이 통일교회를 창시하신 문선명 총재님이셨어요. 그리고 60개 나라의 젊은이들이 와서 남북통일을 지원한다. 미군 철수를 반대한다. 그때 언론은 뭐라고 보도하느냐? 벙어리들의 외침. 한국말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피켓을 들고 가가 호를 방문했습니다. 무대에 등단하신 문선명 총재님 말씀은 그거였어요. 한국이 공산화되면 일본이 공산화되고
일본이 공산화되면 미국이 공산화될 것 아니냐. 한국이 공산화되도록 미군을 철수하는 그들이야말로 미국을 공산주의에 바치려고 하는 에이전트다 해서 닉슨과 카터를 이어서 정죄를 합니다. 전 세계인들에게 한국이 공산화되면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 밤 박정희 대통령은 문선명 총재를 찾아오셨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리면 되겠냐고 말입니다. 그때 문 총재님 말씀은 그거였어요. 공산주의는 신을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고 남북통일은 하나님의 꿈이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한반도는 어떨까요? 문재인이 트럼프의 바람에 의해 가지고 김정은을 만납니다. 휴전협정 깨고 평화협정 하겠다고 했습니다. 통일이 금방 올 듯 대통령의 지지율은 70%를 넘어갔습니다. 아니, 김정은의 지지율이 한국에서 40% 넘어갔어요. 그런데 하노이에서 회담이 결렬되니까 김정은이 돌아와서 트럼프와 문재인을 아주 힐난하면서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남과 북의 평화의 상징인 연락사무소를 다이너마이트를 장착해서 폭파해버립니다. 이 건물이 사라지는 것은 3초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한반도가 가지고 있는 한국입니다. 미국 대통령 한마디에 한반도가 이렇게 얼음장처럼 지금까지 어떤 한라인도 팩스나 전화도 주고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변국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하지 않고는 한반도 문제를 풀 수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은 그렇게 말합니다. 팍스 아메리카. 어디서 들어본 얘기 같잖아요. 그 기전은 팍스 로마에서 가져왔습니다. 힘에 의해서 세계 질서를 유지하기 때문에 미국에다가 공장을 짓고 미국에다가 공장을 짓지 않으면 현대자동차도 삼성전자 반도체도 팔 수가 없다 해서 미국에 공장 지은 겁니다. 미국이 우리를 도와줄 리 없습니다. 이제 경제국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월남이 패망을 하고 한반도가 긴장을 놓을 수 없는 그때 참 우리 민족의 운명은 그렇습니다. 북한 지도자들은 무엇을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DMZ를 지키고 있던 미군 두 사람을 도끼로 찍어 죽입니다. 이게 언론에 보도됩니다. 미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자기 군인이 한 명만 죽으면 보복을 합니다. 자기 백성이 곧 국가예요. 미국 국민들은 분노했고 군인들은 무장하기 시작했고 정치권은 보복 전쟁을 선언합니다. 그렇게 등당했던 김일성이 이때 쫄았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 끝났구나. 그런데 우리 민족이 그런 위기를 처할 때마다 문선명 총재님은 어떻게 알았는지 바로 나섭니다. 워싱턴에 30만이 운집을 합니다. 동부에서 서부로 오려면 버스를 54시간 타야 됩니다. 그 버스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30만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외칩니다. 미국 국민들이요, 이 위대한 나라가 창건될 때 그 이념이 뭐냐? 청교도 이념입니다. 청교도 사상, 청교도 철학, 그
그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세워진 나라가 아니더냐. 그 사상은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 된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 될 때, 그걸 보여줄 때 진정한 미국의 리더십이 세계인들의 존경을 받을 것이다.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북한 용서하라는 거죠. 50개 주를 순회하면서 사실은 전쟁을 막은 분입니다. 그때 당시에 등장한 인물이 코리안 게이트 박동선 사건입니다. 박동선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워싱턴 대학에 들어가서 총학생회장이 됐습니다. 이방인이 총학생회장 된 최초의 사건입니다. 그런 정치를 할 줄 알았더니 졸업을 하고 워싱턴에 사교 VIP들을 모시고 하는 사교장을 만들었어요. 미국 국회의원들이 다 이곳에 와서 미팅을 하고 연예인들이 춤을 추고 함께 파티를 합니다. 그가 로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한국 정부의 돈을 받아서 미국 국회의원들을 유혹해서 미군 철수하지 못하도록, 국회가 미군 철수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한국 정부의 돈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로비를 했다면 한국은 어떻게 되죠? 불법 국가가 돼요. 불법 국가가 되면 지금의 북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생명 걸고 이 사람을 영국으로 빼돌렸어요. 미국 법정에 세울 수 없다. 절대 안 내놨어요. 그러니까 미국 국회는 다시 제모를 삼기 위해서 통일교를 선택했고, 통일교 박보희 총리는 3년 동안 프레이저 의원하고 전쟁을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나는 자랑스러운 한국인 아닙니까? 박보희 총리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내 조국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다면 미국을 망하게 하려고 미국을 원수처럼 생각해서, 그게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서. 그리고 프레이저 의원은 다음 국회의원에서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세 번째 미국이 외무성을 통해 가지고 목을 조았던 것이 한인의 회장이었습니다. 한인의 회장, 통일교회 문선명 총재, 박보희 총재, 그리고 박동선 하나라도 걸렸으면 우리 민족의 운명은 오늘날을 유지하지 못했을 거다 이거죠. 그 박동선 회장은 올해 돌아가셨어요. 이 모습은 4년 전 모습입니다. 4년 전 문선명 총재님이 살아가셨던 한남동 공간에 오셔서, 이번의 주제가 그예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유튜브에도 나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 당시 미국 국회의원 3분의 2를 만났답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살리기 위해서 해외에서 활동한 것은 과거 독립군들만이 아니었다. 더 깊은 얘기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축제TV에서 방송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카터 대통령이 미군을 철수시키면서 재선 공약이 뭐냐? 미군을 완전히 다 철수하겠다. 이 공약이에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긴장되죠. 어떻게 해서 그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청와대에 만찬이 준비됐고 여러 가지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카터 대통령은 통보도 없이 의정부 미군 기지로 가버렸어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 다음 아침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마디가 미군 철수하겠다. 이때 박 대통령, 만약에 미국이 미군을 철수하면 우리는 6개월 내에 핵을 만들었다. 한국 언론은 보도가 없었지만 뉴욕타임스를 보게 되면은 한미 동맹 심각한 갈등, 카터와 박 대통령의 언쟁,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4개월 만에 서거하셨습니다.
박 대통령만 서거했느냐? 핵 물리학자 두 사람이 같이 죽습니다. 암살당합니다. 한 사람은 한국에서, 한 사람은 워싱턴에서. 여러분, 그 카터의 재선을 막지 않으면 한반도의 불행이 시작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레이건을 밀었습니다. 레이건이 대통령 되기위해서 첫 번째로 유세에 나온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대통령 후보 같습니까? 연예인 같습니까? 정치에 대한 감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한인들입니다. 한인들이 다 모여서 레이건을 지지했어요. 그리고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는 이제 대통령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 통일교에서 운영하는 신문사가 레이건 랜드슬라이드, 소위 압도적 승리한다, 그것을 선거 전날 이렇게 기재했어요. 만약에 레이건이 못 이기면 이 신문사는 폐간됩니다. 그리고 통일교는 미국에서 쫓겨나요. 그런데 하늘이 도우셨는지 레이건은 91%로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영상 메시지를 보냅니다. 대통령이 되고, 그리고 공산 세력을 막아낸 데 대해서 영국의 대처가 영상을 보냅니다. 그리고 레이건은 문선명 총재와 함께 구사한 것이 뭐냐면 SDI, 방위 구상입니다. 핵이 올라오면 다시 올라온 곳으로 떨어지게 하는 핵 우산입니다. 이 정책이 발표되니까 고르바초프는 깜짝 놀랍니다. 왜? 소련에는 그때 당시에 국방비로 투자할 만한 경제 사정이 못 됐어요. 그래서 이 정책을 철회하면 소련에 있는 핵을 3분의 1을 폐기하겠다 이렇게 협상했지만 레이건은 참 강경했습니다. 그 위기를 맞이했을 때 문선명 총재가 어디를 가느냐? 모스크바를 가셔서 고르바초프를 만납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요청합니다. 첫 번째,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라. 두 번째, 한국과 수교해라. 세 번째, 모스크바 대학생들에게 자본주의를 가르쳐주겠다. 해서 두 달 후에 노태우를 만났고 두 달 후에 양 외무부 장관이 수교를 합니다. 한소 수교가 이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고르바초프는 3,500명의 모스크바 대학생들을 뉴욕으로 보내셨고 통일 사상과 자본주의 이론에서 공부하게 만듭니다. 한국 언론이 보도합니다. 모스크바 대학생 3,500명 25차에 걸쳐 통일을 수료한다. 이처럼 개혁개방 정책이 추진될 때 공산주의의 중심 멤버들은 이걸 반대했습니다. 특히 KGB의 순회들은 반대했어요. 그래서 고르바초프를 감옥에 가뒀고 사형되기 3시간이 임박합니다. 이때 미국에서 공부한 대학생들이 크레물린 광장으로 몰려듭니다. 탱크 앞에 눕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봤던 모스크바 시민이 100만이 반대합니다. 결국 탱크는 그 총구를 반대로 향했고 고르바초프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언론은 보도를 합니다. 미국에서 공부한 대학생들에 의해서 쿠데타가 저지됐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혁개방 정책에 의해서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 가지고 옐친이 대통령이 되고 그리고 고르바초프는 한국에 오십니다. 이것이 문선명 총재님이 사신 사전입니다. 만찬을 하고 그리고 고르바초프의 등을 두드리면서 당신은 평화의 영웅이고 세계 평화의 대통령이다. 러시아 역사 속에 마르크스도 레닌도 스탈린도 아니고
오직 미하일 고르바초프 당신을 평화의 영웅으로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여러분, 한국이 자유 번영을 하기까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는 것 저는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미국을 반대하고 나서는 양대 축이 어디냐? 중국 아니겠습니까? 반도체를 중심 삼고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대만에 있는 반도체 기술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중국에도 역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면 풀어낼 수 있을까? 그것이 세계 국회의원들을 동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국회의원들이 한국 통일을 지지하고 세계 평화를 향한 입법 활동을 하도록 우리가 연대하자 해서 한국의 450명의 국회의원들이 등장을 합니다. SBS입니다. 세계국 450여 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총회에서는 북핵 문제 해결을 통한 이들이 법을 만들려면 운영하는 자들은 수반입니다. 그 수반들이 모여서 세계 평화를 의논하는 역사를 서밋이라고 합니다. 그 서밋에 지금 미국의 대통령 된 트럼프가 등장해서 한반도 평화 서밋을 지지한다. 두 번 나오셔가지고 연설을 하셨습니다.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훈센 캄보디아 총리 등 전 세계 저전직 정상들이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12일 천주평화연합회 주최로 194개 나라 100만여 명이 온라인으로 MBN 좋습니다. 대통령이 재임 시절 자신의 최고 업적은 남북 간의 밝은 미래를 위해 기여한 일이라고.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수용해낼 수 있을까? 그 로드맵이 있어야 됩니다. 남과 북이 공동 수교한 나라가 157개국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과 한국 정부가 하나 되면 160개 나라입니다. 이들이 지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의 통일을 지지한다. 이게 85개 나라의 수반들이 지지 선언을 해 주셨어요. 심지어는 북한의 김정은까지 평화 통일을 지지한다고 하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리틀 넬슨은 1962년 우리나라의 GNP가 100불 안 될 때 창설됐습니다. 그리고 70년도부터 세계를 순회했고 영국 요항의 칭찬을 받은 그들의 모습을 박정희 유경수 여사가 보고 깜짝 놀라서 청와대로 추천을 합니다. 청와대에서 앵콜 공연합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컨츄리 클럽이 어린이 대공원이 될 때 유경수 여사가 그들에게 토지를 하사함으로 말미암아 서울한 중고등학교 이 리트린저스가 학교를 갖게 됩니다. 그들이 지금 6.25 참전국을 매 10년마다 순회 공연을 합니다. 노르웨이입니다. 93세 된 노장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6.25 때 참전했을 때 이렇게 처참한 나라가 또 있을까? 그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답니다. 전우가 죽고 시체를 얹고 내 팔다리가 잘려나가는 그 광경을 지금도 왜 내가 그곳에 갔을까? 그랬는데 리틀 넬슨가 와서 당신이 구한 나라가 이렇게 문화국가고 선진국이 됐고 감사 마음을 전하게서 왔습니다 했을 때 그 노병은 내 인생 90년에 한국전에 참전한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다. 그렇게 소회를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존경하는 지도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런 당면한 과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통일을 지지하느냐? 45% 그리고 55%는 그냥 이대로 사는 게 낫다. 근데 제가 이 강의를 전국을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했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면 대학생들이 95%가 통일을 지지합니다.
그렇습니다. 남과 북이 통일되면 북쪽에는 히토리를 중심 삼고 지하 자원이 7,000조가 묻혀 있습니다. 그것을 남쪽에는 기술과 자본이 개발하면 한국이 G7이 되고 개인 GDP는 8만 5천 불이 된다고 통일 이후를 전망합니다. 서울 면적의 3배인 평양 200만이 살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식으로 도시는 기획되어 있습니다. 도로는 넓습니다.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다만 돈이 없을 뿐이죠. 그리고 북한이 자랑하는 묘양산 금강산보다 더 아름답다고들 얘기합니다. 그 속에 있는 김일성, 김정일 기념관은 아마 세계인들에게 엄청난 부가가치를 만들 관광 자원입니다. 산속에 호텔이 있어요. 터널 속에. 여러분, 이것은 수도 서울의 야경입니다. 가장 소비력이 강하다고 합니다. 화려한 도시죠. 저처럼 배가 약간 나오고 키가 적은 남자를 요즘에 여자들이 싫어해요. 왜? 배 나온 사람은 두 가지랍니다. 게으르든지 가난하든지. 부자들은 배가 안 나옵니다. 왜? 배 안 나온 음식을 먹거든요. 근데 북쪽에 가면 저처럼 배가 나온 사람이 엄청 인기가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초등학생들이 논과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우리 동포 아닙니까? 천선 민족 아닙니까?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통일할 것인가? 무력 통일? 선제 타격? 여러분, 서울에 미사일 한 방만 떨어지면 한국 경제는 60년대 돌아가 버려요. 삼성전자의 미사일 한 방 떨어지면 그 첨단 기술이 고철이 되어버립니다. 다시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전쟁은요, 승자 없어요. 남과 북이 모두 패망한 것입니다. 두 번째, 흡수 통일. 오늘 국민의힘에서 얘기 많이 하죠. 흡수 통일되면 어떻게 될까? 북한이 무너지면 함경도 쪽은 러시아가, 평양도 쪽은 중국이, 그리고 평양은 DMZ를 지키고 있던 미국이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안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의 실험자 1,000만이 남쪽으로 내려오면 우리 경제는 파탄나버려요. 그들이 소주를 입에 불고 밤에 거리를 횡보하면 우리 사회는 불안하기 그지없는, 우리 어머니들이 외출 못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김대중 대통령은 그랬습니다. 고려 연방제로 가야 된다. 두 체제를 인정하고 하나의 국가, 하나의 외교, 하나의 국방으로 먼저 가야 된다. 근데 이것을 김정은도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리고 남과 북이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유엔이 감시하에서 선거를 할 수밖에 없다. 만약에 북한이 이걸 요구하면 우리는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왜? 민주주의 국가니까. 그래서 북한은 남쪽의 선거구 제도하고 똑같이 나왔어요. 북한 인구가 적지만 국회의원 수는 같이 나옵니다. 이미 그들은 해놨어요. 그리고 김일성 생가를 가보면 선전선동이 얼마나 능하냐. 이곳을 안내하는 사람을 가이드 강사 선생이라고 합니다. 김일성 주석은 백전백승해서 대한민국을 지켰다고 해요.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나뭇잎을 띄워서 군함을 만들고 신출 기모라 이렇게 얘기하면요, 훤히 알고 있는 저도 마음이 움직이더라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와요. 그들은 3살 때부터 집체교육을 합니다. 6살 되면 토요일날 집에 갔다가 일요일날 다시 유치원 돌아옵니다. 그들이 경의한 관물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준비해 준 사람이 바로 김일성 어버이 수령이라고 가르칩니다.
6살 때부터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꿈이, 비전이 정해져 버려요. 그럼 그 속에 머리에는 뭐가 되냐? 소위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우리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좌익과 우익. 좌익은 영어로 말하면 left wing, 왼쪽 날개라는 의미입니다. 우익은 right wing, 왼쪽 날개의 반대가 오른쪽 날개가 아닙니다. 왼쪽 날개의 상대가 오른쪽 날개입니다. 왼쪽 날개 진짜 필요한 건 오른쪽 날개입니다. 두 날개가 밸런스가 유지될 때 그 새는 목적지를 향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소위 비전은 이렇습니다. 공생, 공영, 공익. 공생은 뭐냐? 경제적인 단어입니다. 이게 충분한 생산, 공정한 분배, 건강한 소비. 생산을 우선시하는 가치가 보수예요. 분배를 우선시하는 가치가 진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산 없는 분배가 있을 수 있어요? 분배 없는 소비, 소비 없는 재생산, 이걸 선순환 구조라고 합니다. 생산, 분배, 소비. 그 생산, 소비가 이룰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리더십이 뭐냐? 공영, 정치입니다. 축구장에 공을 차는 선수가 있다면 그 선수들이 경제주체입니다. 그들을 가르치고 지원하는 것이 구단주와 감독 아닙니까? 정치 주체입니다. 만약에 감독이 공을 차겠다고 운동장에 뛰어드는 순간 게임이 셋입니다. 오늘날 반도체에 대한 용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걸 첨단 산업이라고 합니다. 산업의 그 높이는 정치인들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정치인들이 산업에 관여를 하고 길목을 잡고 옳으니 그러니 판단하고 그럼 망합니다. 그럼 정치는 뭐냐? 그 산업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늪이 있으면 다리를 놔주고, 벽이 있으면 벽을 무너뜨려주고, 이게 정치 리더십이잖아요. 왜? 정치는 현실이 아닙니다. 미래를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가 없다면 그는 정치꾼입니다. 오늘 표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직업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공의, 윤리와 도덕이 지배하는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만약에 우리 지도자들이 이 민족의 미래를, 그 비전을 가슴에 안고 나아가다면 우리 민족의 지난 찬란한 역사를 바라볼 때 정신 문명과 물질 문명이 하나 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상사회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그거 하지 않습니까? 이 우주 만상을 보이는 하나님이다. 하느님이다. 한물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한얼이잖아요. 한얼과 한물. 그 얼과 울이 하나 돼서 현실이 된 거 아닙니까? 그것이 정신 문명과 물질 문명이, 정신 문명을 중심 삼고 형성된 남쪽과 물질 문명이 세계적으로 형성된 북쪽의 문화가 하나 되면 대한민국은 세계의 중심이 되고 평화 세계의 모델 국가가 될 수 있다. 그러한 민족적 비전을 가슴에 안고 이 조찬 모임이 크게 성장하고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가슴 뜨겁게 열광해 주신 우리 조익현 예, 강사님한테 큰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한민족 사랑방 모임을 예, 다시 시작하면서 예, 첫 번째 강사로 선정한 이유를 강의를 듣고 알았습니다. 그죠? 예, 대단한 어떤 통일 철학과 예,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의 비전을 이렇게 제시해 줌으로써 예, 우리는 다 같이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 통일교에 대한 어떤 선입견을 좀 갖고 있었는데 오늘 강사님의 예, 강의를 듣고 나서 아, 저도 예, 통일교 원리 강의를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예,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좀 교육시켜 주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예, 시간이 좀 늦었는데요. 예, 아침 식사를 이래 하면서 예, 돌아가면서 예, 짤막하게 1분씩 예, 감동적인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까? 예. 자, 예,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물질 문명 시대에는 예, 핵무기를 가진 민족이 세계 강대국입니다. 그러면 정신 문명 시대에서 최고의 예, 강대국은 어떤 민족이 될까요? 네, 아까 강사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예, 이념입니다. 이념. 그래서 물질 문명 시대의 최고의 강대국은 예, 핵무기를 가진 민족. 정신 문명 시대의 최고의 강대국은 천부경을 가진 민족이 최고의 강대국이 됩니다. 그래서 천부사상 이게 통일교에서 얘기하는 자익과 우익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예, 두익 사상이고 예, 하늘을 중심 삼는 천부 사상입니다. 예, 그러한 사상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서로 공감을 가지고 서로 그 대화도 나누고 많이 알려주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예, 좋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질문 하나 1분씩 하겠습니다. 질문. 돌아가면서 이따가 나누겠습니다. 질문 직접 저 강단에 질문할 거예요. 아, 그럴까요? 그 강단에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노승규 국가교육 포럼 대표인데요. 제가 하대사입니다. 교육받았던 제가요. 지금 궁금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